저희 사이트 주소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은 저희가 이제 샘플 공사를 하나 좀 만들었고, 그 샘플 공사를 통해서 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뭐 직접 하실 수 있게. 지금같이 이제 사이트에 다 들어오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왼쪽에는 저희 간이중심제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유튜브 설명이 약간씩 들어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저희 회원사들이 이제 뭐 그런 경향들이든지 이런 걸 분석한 자료들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이제 로그인해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입찰 내역 작성 시뮬레이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셔서 옆에 보시면 입찰 내역 작성, 낙찰 및 투찰 현황, 공지사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고요. 여기서 입찰 내역 작성을 클릭합니다. 입찰 내역 작성을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처음에 들어오는 게 종심제 종편제에 대한 공사고 상단에 간이 종심제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공사들이 쭉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공사도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세종불교부터 해가지고 토성지구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실제 제가 할 공사는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테스트라고 해서 조달청 토목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저희가 신안 앞에를 약간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공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사를 올려놨고요. 요 공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선택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그 공고 정보부터 쭉 나옵니다. 뭐 공고 정보, 금액 정보, 기초 금액, 공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평가 기준 정보, 공내역 정보 이런 쭉 나와 있고 뭐 추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업체분들이 한두 번씩 이제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금액도 마찬가지고 특히 적정 단가율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한두 번씩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입찰 공고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간편 작성을 이동할 거냐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저는 잠깐 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를 하고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밑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나오는 거고요. 이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공서가 최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공사가 조회나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권한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들 왼쪽에 보시면 간편 작성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간편 작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지금 먼저 저희가 여기 들어오시면 예가율 작성과 투찰률 작성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예가율 작성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투찰률 작성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업체분들이 제가 예가율 작성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업체분들이 이제 말하시는 것 중에 하한선을 어떻게 뽑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 업체분들이 하한선을 못 뽑아서 다른 업체도 막 물어보고 뭐 동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하한선은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스템에 오시면 이렇게 간편 작성을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그 옵션들이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누르고 들어오시면 옵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찰 단가는 정수, 표준시장 단가는 소수, 업형 단가는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우선은 단가와 표준시장 단가, 업형 단가를 다 소수로 놓고 그 다음에 내 예상 예가율 지금 돼 있는 대로
100 놓이는 상태에서 입찰 내역 생성을 합니다. 입찰 내역 생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 칸이 이제 만들어지실 겁니다. 실제 이 금액이 하한선입니다. 업체들이 늘 말하는 하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인 거죠. 업체가 예가도 100으로 뽑히고 업체들도 다 똑같이 100으로 봤을 때 감점이 발생하지 않는 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실제 어떻게 단가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가 같은 경우도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단가 점수가 얼마고, 내상 예가율, 업평, 단가율,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인 자료들이 다 나오죠. 우리가 그 간이 종심제를 가면서 발주기관이 조사 단가를 발표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모두 다 실제 업체들이 그 내역서를 좀 더 보시고 그 내역서를 통해서 업체 평균이 얼마인지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뭐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우리는 뭐 금액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역이 어떻게 더 만들어져 있고 향후에는 이 내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조정률이라든지 가중치별로 조정을 해서 좀 더 다른 업체보다 더 좋은 우위에 있을까를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이 종심제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도 되지만 점점 더 학습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간이 종심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제 작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가율로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하게 되면 이 화면에서 그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내 예상 예가율이 있고 업체 예상 예가율이 있습니다. 자, 내 예상 예가율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뭐 요번에 예가가 어떻게 뽑힐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가가 나는 이번에 100.0, 100.5로 뽑힐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 예가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업체 예상 예가율을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거를 업체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간이 종심제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적격이랑 달라요. 적격은 예전에 항상 업체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만 넣다 보니까 그 사정률을 하나만 넣는 겁니다. 계속 하나만 넣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업체 예상 예가를 해서 거기서 내가 더 근접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함이죠. 근데 업체 예상 예가율을 어떻게 뽑냐라고 업체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간이 종심제를 한 개찰한 결과, 아까 전에 저희가 같이 본 결과 있죠. 그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실제 업체가 예상한 거가 지금 거의 하한으로 조금씩 낮춰져 있죠. 하한으로 조금 낮춰져 있다면 만약에 99.99 뭐 58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셔도 되고, 아니야 요번에는 우리 업체들이 그 투찰률을 약간 높게 볼 거야 라고 한다면 100.0012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업체 예상 예가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업체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실행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간이 종심제 그 소형 업체들 쪽에서 실행을 뽑는 업체들이 많이 없죠. 그래도 실행을 구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찰한 결과로 예측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개찰한 건 다 실행이 좋기 때문에 낮게 본 거지만, 우리 이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특히 뭐 LH 들어가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투찰률로 하면 다 남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분들이 실행이 낮기 때문에 투찰률을 높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내 예상 예가율은 어차피 예가가 뽑히는 거지만 업체 예상 예가율을 좀 더 높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입찰 내역을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80.3290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업체 거를 이렇게 예상하고 내 예상의 걸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정말 난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내 예상예가나 업체 예상예가나 똑같이 두고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투찰률을 만드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제 하위 방어 설정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하위 방어 설정은 저희가 요번에 개찰,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개찰한 결과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전기통신 소방은 해당 부분이 제외될 겁니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기통신 소방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이 사라질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실제 LH가 기준 단가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기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들이 얼마나 하위 보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까라고 이제 세팅을 잡은 거죠. 분석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구간별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요 정도만 하게 되면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거지만, 향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발표되는 거는 LH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위 방어율이 더 오르거나 하위 방어율이 빠진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간이 종심제는 실제 놓고 보면 투찰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투찰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투찰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단가 설정을 하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지금 전기통신은 너무 업체분들이 하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가 설정의 의미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간이종심제는 사실 9대1입니다. 업형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좋고 예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를 더 잘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도 좀 9대1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가 이제 하위 방어를 하는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만, 투찰률이 만약에 지금 전기통신과 같지 않게 올라간다면 하위 방어가 하는 게 차라리 실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액이 조금 더 앞서니까. 그럼 우리가 100백으로 놓고 봤을 때, 하위 방어를 했을 때 얼마나 앞서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하나 삭제를 하고요. 자, 100백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백으로 하나 만들었을 때 17316340232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17316340232. 내가 하위 방어를 넣고 입찰 내역을 생성하게 되면 173163402였잖아. 약 4만원 정도 꼴로 이제 더 들리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재 이제 조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봤던 데이터를 하위방어를 한다 했을 때 실제 약 4만원 정도가 더 들리는 현상을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뭐 어떤 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 금액도 많어라고 하신다면 하위방어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투찰률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상세 내역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실제 간이 종심제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농업이 단가, 합계 단가, 업형 단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업형 단가를 가지고 기준 단가를 산정을 해서 이 기준 단가에 의한 미감점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미감점 단가를 가지고 최소한의 단가를 만드는 거죠. 업체분들이 요즘 이제 그런 거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 맞습니다.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느냐? 실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만들어진 내역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경비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비가 없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거에다가 재료비 퍼가지고 경비에 넣거나, 농업이 80%만 있는 거 중에 농업이 있는 항목에 경비는 없었는데 농업이 있는 데이터를 경비에다 더 떨구게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는 있겠죠. 훨씬 더? 글쎄요.
그래도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분들이 시스템을 쓰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럽니다. 올바른 내역서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실제 올바른 내역서의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설계서상에는 경비라는 항목에 단가가 없이 내보냈는데 입찰 단가 자체를 여기다가 막 퍼넣으면서 재료비 없이 막 넣고 막 이런 노무비만 있는 항목에다가 경비 단가를 한번 만들고 다른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무효가 발생을 그렇게 하게 무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금액은 낮출 수 있지만 업체분들이 말씀하시는 이거 맞는 내역사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맞는 내역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산정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재료비부터 산출 경비까지 쭉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실제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정한 걸 보게 되면 그 업형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한 거죠. 보정을 쭉 했고 뭐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조경공사 그 개찰한 거를 저희가 보게 되면 같은 금액 선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금액보다 약간 더 적게 만들어도 단가 방어 없이 낙차 그 더 작은 금액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시스템 통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업체가 감점을 떨어졌지만 그 감점 정도가 아까 전처럼만 좀 더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가 설정이 이제 그 뭐 어떻게는 좋지만 어떻게는 나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가율로 많은 업체분들이 실제 예가율로 작성을 합니다. 예가율로 작성하니까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하위 방어 같은 경우도 업체분들이 실제 보면서 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업체가 직접 판단하셔서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정한다면 자동으로 분배가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찰률로 작성이 있습니다. 이 투찰률로 작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우리 회사는 이번에 80.5%로 가고 싶어요. 58%짜리 내역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입찰 내역 생성하게 되면 이 80.58에 가장 가까운 기준으로 해서 입찰 내역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죠. 뭐 예가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이번에 투찰률로 갈 거야. 투찰률로 가는데 투찰률 81%짜리 81.55%짜리 만들고 싶어 한다면 투찰률 넣으시고 입찰 내역 생성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하한선까지 좀 통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예전에 개찰한 것도 그렇고 절대 저 금액을 만들어줘도 그냥 기준상으로 빠지는 금액인데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개찰 결과에 보면 예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 화면에서 뭐 72공사에 대해서 73%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입찰 내역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제를 합니다. 이 통제선은 뭐냐면 우리가 저게 뭐죠? 예가가 가장 낮은 선에서 뽑힌다고 가정했을 때 98.34 얼마인데 저희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4 얼마로 잡았지만 그렇게 가정한다 했을 때 이 금액이 제일 하한 선이다. 예가가 가장 낮게 뽑힐 거라고 예상하는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가가 가장 낮게 뽑혔을 때 이 그 신한 테스트로 만든 이 공사 같은 건 79.1816이 가장 하한선이다 라는 거고 실제 만약에 업체분들이 아까 전에 하한선보다 뭐 그게 더 뒤로 빠진다 이거 같은 거의 감점이죠. 근데 이것보다는 더 내려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지만 우리가 예가를 아주 낮게 그러니까 기준상으로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장 하한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입찰금액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업체분들이 그 조금이라도 뭔가를 예상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했는데, 실제 예상하는 거는 한 개씩 만들어 보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정률을 예측을 합니다. 이번에 예가가 99.859 이런 식으로 뽑힐 것 같아. 아이고. 99.859 이런 식으로 뽑힐 것 같아. 마이너스 0.14이 났고, 그 다음에 업체들은 높게 봤어. 높게 봤는데 100.2 3. 아, 잘못합니다. 업체들은 82.3% 이렇게 봤어. 라고 한다면, 이거가 실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최소 투찰 금액은 이 선이 될 거고. 그다음 이게 이제 그 입찰 금액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투찰 금액은 요게 될 거고, 기초 금액 투찰률은 이렇게 될 거라라는 거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정률을 똑같이 두고 엑셀로 내려받아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화면에서 그 복사 붙여넣기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82.3%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니면 높여가면서 82.29 82.28 82.27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면서 우리가 최소 투찰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예가 대비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걸 예측을 했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난 업체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 요번에 바라보는 선은 이 금액이야. 그 예가를 이렇게 받고 업체들이 이렇게 투찰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금액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금액을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금액에다 그대로 붙여놓고 입찰 내역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가까운 금액순으로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받으셔서, 요거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받으셔서 이제 추천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눌렀을 때 요거 하나 뜨는 거 있죠. 요거 먼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단위공사 담당자 정보 입력이 안 된 항목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 LH는 회사 정보만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조달청의 다른 9개 기관, 10개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단위공사 담당자 정보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1-2 단위공사 담당자 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화면에 오셔서 단위공사 담당자를 작성을 합니다. 홍길동 직책이군요. 직책 이사 성명 배경일 전화번호는 02-850-2595 하신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간편 작성으로 다시 가시게 되면 왼쪽에 투찰로 작성이나 예가 작성 똑같이 앞에 보시면 비드 파일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압축된 자료의 하나를 정보를 받습니다. 보시면 뭐 압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냥 비드 파일만 내보냈었는데 업체분들이 이 비드 파일만 받으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헷갈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찰률과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과 여기에 대한 입찰 금액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집 형태로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발주기간에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LH 같은 경우는 ELC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했다면 조달청이나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자료를 만들어서 받아서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볼게요. 이 자료를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바탕화면에 풀어서 바탕화면에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죠. 이걸 안에 보시면 이제 비드가 있고, 요걸 한번 조달청이 배포한 TPS 비드에서 열어보면 TPS 비드에서 이 파일을 열게 되면 파일을 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정보를 보시면 그 기초 정보 제가 넣은 것들이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내역서 상에서 각각의 단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원가 계산서 상에 보시면 원가 항목들이 다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도급비계가 지금과 만든 거와 같은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같으신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볼까요? 17761-698-7479 똑같죠? 똑같고, 다시 저장하시게 되면 만약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조달청의 레온 프롬들은 위반 사항에 대해 다 띄워주기 때문에 뭐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해당 금액으로 그대로 이제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닫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만드신 파일을 그냥 제출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체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그겁니다. 뭐 예가율을 바꾸고 투찰률을 바꿨을 때 이 비드 파일을 뭐 계속 생성할 수 있느냐? 네, 계속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격은 사실 1300 몇 개의 개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뽑아서 예가를 맞추는 거라면, 간이 종신제는 실제 업체들이 예상한 그 업형을 계속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듣고 실행을 예측하면서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오늘 입찰 금액과 내가 예상한 오늘 예가와 업체 예상 예가와 내일 예상하는 아침에 예상한 예가와 점심에 예상한 예가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체들이 수정하면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과 수정을 반복해서 무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업체분들이 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갑자기 뭐 투찰료를 10%를 올리라고 했어요 라고 10% 뭐 올려 83%로 바로 만들어서 입찰 내역 생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는 통제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가 통제가 없는데 나중에 통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느냐, 업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향후 들린 얘기를 보고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시스템에 이제 보시면 여태까지 간편 작성 하나에 대해서 정밀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절명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신규로 하위 방어가 들어와서 단가 설정을 힘들어 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올라가는 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라고 예상이 되고요.